모두 안녕. 많은 사람들이 멘토스가 뭔지 알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민트껌이에요. 멘토스는 코카콜라와의 반응에 힘입어 큰 인기를 얻었어요. 맞아요. 다른 블로거들은 훨씬 더 높은 분수를 찍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댓글로 써주세요. 멘토스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자세히 보면 표면에 멘톨 함유물이 있어요. 이제 내부를 살펴보죠. 여기에 부드러운 흰색 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민트 시럽도 있네요. 알겠어요. 거대한 멘토스를 만들어보죠. 툴로 먼저 시작해보죠. 반구에 기름을 붓고 브러쉬로 고르게 펴발라요. 양피지를 펴고 트레의 길이만큼 잘라주세요. 4cm마다 절개해주세요. 그리고 틀을 가려주세요. 기름이 양피지를 달라붙게 해요. 틀에 단 하나의 틈이 없도록 덮어주세요. 이 파란색 얼룩부터 만들어보죠. 이를 위해 캐러멜을 끓여요. 냄비에 설탕을 붓고 물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상쾌하게 하려면 순수한 멘톨 결정이 필요한데 비현실적으로 강력한 향이 나요. 냄비에 한 줌 넣어요. 캐러멜을 140도까지 끓이고 나서 빼주세요. 멘톨 카라멜을 파란색으로 물들여주세요. 부어주기 위해서 사각틀을 사용할 건데 먼저 밀봉 테이프로 개조해 줄 거예요. 가위로 세로로 길게 잘라서 틀에 껴주세요. 됐네요. 이제 밀폐형 틀이 됐어요. 반구틀 위에 대고 파란색 캐러멜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응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액체 질소를 사용할 거예요. 손가락이 얽지 않도록 빨대를 꽂아요. 뜨거운 캐러멜에 직접 질소를 뿌려요. 스프레이 온도는 마이너스 195도이므로 캐러멜은 거의 즉시 굳어요. 첫 번째 얼룩을 만들었어요. 모양을 약간 구부려주세요. 무작위로 원하는 대로. 그리고 카라멜을 틀에 부어주세요. 이렇게 얼룩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흰색 프로스팅으로 넘어가보죠. 냄비에 설탕, 옥수수 시럽, 물을 부어주세요. 모든 것을 스토브에 올려요. 한 번에 4개의 냄비를 끓여보자고요. 137도가 될 때까지 10분간 캐러멜을 끓여주세요. 스토브에서 빨리 꺼내 흰색으로 물들여주세요. 틀에 붓고 프로스팅의 두께가 모든 면에서 동일한지 확인해주세요. 대부분 아래쪽으로 계속 흐르기 때문에 쓸어서 올려주세요.
프로스팅을 붓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껌으로 넘어가봐요. 큰 냄비에 3리터의 물을 부어주세요. 900g의 젤라틴도 필요해요. 서서히 붓고 핸드 믹서기로 저어주면 고르게 부풀어 오를 거예요. 피레처럼 되면 준비 완료. 다음으로 코코넛 오일 5kg이 필요해요. 플라스틱 용기를 까서 오일을 냄비로 투하. 1.6kg의 옥수수 전분을 부어만 주고 거대한 믹서로 섞어주세요. 이건 내용물의 일부일 뿐이에요.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이제 30kW의 강력한 가스버너가 필요해요. 여기에 가스 실린더를 연결할 거예요. 거대한 냄비를 놓고 10리터의 옥수수 시럽을 부어주세요. (40kg의) 설탕도 넣어줘요. 그리고 8리터의 물, 뚜껑을 덮고 버너를 최대로 켜주세요. (10분) 후에 캐러멜이 끓어요. 여기서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캐러멜을 30분 더 끓인 다음 135도에 도달하면 미리 준비한 혼합물이 있는 냄비로 부어주세요. 그리고 믹서로 모든 것을 섞어주세요. 이 혼합물을 어떻게 급속 냉각해야 할까요? 드라이아이스로 해야겠어요. 이건 얼어붙은 이산화탄소이고 그 온도는 무려 마이너스 78도예요. 즉 냉동고의 일반 얼음보다 4배 더 차가워요. 큰 냄비에 드라이아이스의 절반을 부어주세요. 뜨거운 냄비를 위에 놓고 교차점에서 뜨거운 얼음이 매우 빠르게 증발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내요.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남은 공간에 나머지 드라이아이스를 채워주세요. 냄비가 이미 서리로 덮여있네요. 균일한 냉각을 위해 섞어주기 시작하세요. (30분) 후 혼합물이 눈에 띄게 밝아지고 부피가 약간 증가해요. 이것은 혼합물 안에 많은 기포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1시간 더 혼합하면 덩어리가 거의 식고 껌처럼 늘어나요. 하지만 더 하얀색이 되어야 되므로 가루 색소를 넣고 섞어주세요. 그 결과는 거의 흰색의 껌덩어리. 틀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냉동실로 넣어요. 정확히 중간에 그릇을 사용해서 오목한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하루 정도 얼려주세요. 민트 시럽을 만들 차례예요. 이전에 사용했던 멘톨 크리스탈은 매우 강한 시원한 향이 있지만 실제로 민트 향은 없어요. 따라서 향료는 직접 만들 거예요. 거주 조각을 필터로서 추출기에 깔고 거의 맨 위까지 말린 바카를 채워주세요. 그 위에 거주 뭉치를 또 꽂아요. 플라스크에 알코올 2병을 부어요. 도자기 조각을 넣어주세요. 스토브 위에 놓고 추출기를 설치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삼각대로 고정해주세요. 맨 위에는 냉장고라는 또 다른 플라스크가 있어요. 그것도 고정해주세요. 아래에서 냉장고까지 튜브를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이음관에 꽂아요. 그리고 수도꼭지와 연결. 냉장고 위에 또 출구가 있어요. 여기에도 튜브를 연결해주세요. 다른 쪽 끝을 싱크대에 놓고 찬물을 켜요. 냉장고에 물이 채워지고 상단 튜브를 통해 흘러나와요. 이렇게 하면 물이 순환하고 항상 차갑게 유지돼요. 스토브를 켜주세요. 알코올이 끓고 있네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향료로 변할까요? 78도에 도달하면 알코올이 증발하고 그 증기가 튜브 위로 올라가요. 냉장고에 도달하자마자 응결되어 방울로 민트로 흘러들어가요. 따라서 추출기는 지속적으로 채워지고 바카 향이 나는 알코올은 하단 플라스크로 다시 흘러요. 5시간 추출하면 민트를 최대한 우려낸 거예요. 플라스크에 액체를 증발시켜 농도를 높이고 알코올 증기를 제거해주세요. 말도 안 되게 강력한 맛이 나와요. 파란색으로 물들이고 채를 통해 병에 부어주세요. 옥수수 시럽도 부어주세요. 섞어만 주면 자이언트 멘토스의 맛을 결정하는 민트 코어가 완성! 껌덩어리가 이미 얼었으므로 그릇을 꺼내고 움푹 들어간 부분을 민트 시럽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밤새 얼려요. 아침이면 시럽이 굳었고 냉동실에서 틀을 꺼내주면 돼요. 튀어나온 흰색 프로스팅을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틀에서 거대한 멘토스 반쪽을 꺼내주세요. 양피지들을 벗겨주세요. 가장자리를 조금 더 다듬어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연결해 주세요. 나쁘지 않은데 이음새가 안 이쁘네요. 프로스팅을 좀 더 만들어서 메꿔줘요. (70kg의) 거대한 멘토스 드디어 모두 완성!
만드는데 4일이 걸렸고 작은 원본과 매우 흡사한 것 같아요. 자이언트 멘토스를 먹어봐요. 모두 안녕. 아마 슈퍼마켓에서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자는 킨더 서프라이즈일 거예요. 어른들 중 누구도 제 생각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킨더를 개봉해보자고요. 실제로 이것은 초콜릿으로 구성된 그냥 계란이에요. 정확히 유백색과 흰색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장난감을 찾을 수 있는 노란색 캡슐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에 이 장난감들이 훨씬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거대한 서프라이즈 킨더를 어떻게 하면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코코아 열매가 자라는 대규모 농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매우 크고 무거운 익은 과일 4개를 샀어요. 이것을 2개로 쪼개면 안에 하얀 씨앗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잘 익은 코코아 콩이에요. 하지만 초콜릿이 되기 위해서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것을 나무통으로 옮기고 비닐랩으로 덮어요. 콩은 이 통에서 7일 동안 발효될 거예요. 자, 이제 콩들을 꺼낼 시간이에요. 훌륭해요. 카카오 콩들이 제대로 발효되었고 식초 냄새가 좋아요. 이제 건조기를 가져와서 모든 콩들을 그 위에 놓아요. (40도로) 설정하고 전원을 켜요. 콩들을 7일 동안 말려요. 일주일이 지나고 코코아 열매가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나 거대한 킨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적네요. 그래서 마른 코코아 콩들을 더 샀어요. 이 콩들이 저번에 샀던 콩들이랑 똑같네요. 지금은 축축해요. 그러므로 밖에 나가서 콩 2봉지를 가마솥에 부어요. 장작을 베어야 해요. 오븐을 열어요. 구겨진 종이와 조그만 장작을 넣어요. 불을 붙여줘요. 땔감이 타오르면 코코아송을 섞어줘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 익어요. 10분이 지나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븐을 더 확인해요. 껍질은 볶은 코코아콩에서 쉽게 떨어져야 해요. 콩들을 꺼내요. 굽는 작업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대접을 가져와요. 각 코코아 콩에서 껍질을 제거해요. 이렇게 쪼개줘요. 그리고 2번째 그릇으로 옮겨요. 이러한 코코아 가루가 될 거예요. 이것은 밀크 초콜릿 제조의 주요 원료죠. 우리는 이 상자를 샀어요. 여러분이 안에 코코아 버터가 많이 들어있네요. 이것은 수제 비누와 같은 모양과 느낌이군요. 나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칼로 자릅니다. 이것은 매우 재밌는 과정이에요. 두 시간 후 우리는 잘게 부순 코코아 버터 한 대접을 만들었어요. 초콜릿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멜랑저라는 기계가 필요해요. 이것은 돌맷돌이 있는 전기방아예요. 그것에서 코코아 가루, 분유, 설탕 그리고 코코아 버터를 깔아줍니다. 1kg의 코코아 가루를 모아서 멜랑저에 붓습니다. 분유 1컵, 설탕 1컵, 그리고 시작합니다. 모든 재료들이 혼합되고 점점 더 미세한 분말로 분쇄됩니다. 코코아 버터를 넣으세요. 마찰로 인해 점차 예열되고 덩어리가 액체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주면 됩니다. 알갱이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동안 식품 보온기를 켜볼게요. 이 식품 보온기가 초콜릿이 액체로 유지되도록 가열할 거예요. 최대 표시에 따라 물을 채웁니다.
2로 설정하고 켭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초콜릿이 더 액체화됐네요. 더 맛있게끔 바닐라 추출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초콜릿에는 데두레시틴이라는 분말이 사용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것은 인체에 무해하며 초콜릿을 액체로 만드는 데 필요하죠. 멜랑제 초콜릿이 3시간 있었네요. 꺼주세요. 보존 용기에 붓습니다. 천연 밀크 초콜릿의 첫 부분이 완성됐어요. 초콜릿이 굳지 않도록 보존기에 보존 용기를 놔둬요. 다음 분량을 로드 중입니다. 이번에는 멜랑저가 코코아 가루를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코코아 버터를 첨가하십시오. 덩어리가 액체가 되면 점차적으로 설탕, 분유, 기타 첨가제를 첨가하십시오. 2시간 30분을 더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보존 용기에 초콜릿을 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분유를 더 넣고 4시간 동안 섞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곱고 완벽한 광택의 밀크 초콜릿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붓습니다. 보존 용기를 가득 채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서로 섞습니다. 완료입니다. 다음 단계는 템퍼링입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요? 2개의 초콜릿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녹인 초콜릿을, 다른 하나는 템퍼링된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냉동 후 그것들을 꺼냅니다. 단순히 녹인 것은 손에 남아 매우 빨리 녹습니다. 매트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템퍼링된 초콜릿은 광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뚝 부러지게 부서집니다. 따라서 깨뜨리면 크런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초콜릿을 처리하려면 열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저어주면서 초콜릿을 45도까지 가열하십시오. 보존 용기를 준비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찬 접시에 부어줍니다. 15분 동안 끊임없이 저어주면 25도까지 식습니다. 끝. 초콜릿을 다시 열로 되돌립니다. 31도까지 가열합니다. 이로써 템퍼링이 완료됩니다. 우리는 이 큰 계란 반죽에 초콜릿을 부을 것입니다. 6개월 전 미국 공장에서 이것을 주문했는데 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이 틀의 비용은 80만 원입니다. 자, 알코올을 열고 틀에 붓고 냅킨으로 문지릅니다.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네요. 초콜릿이 빛날 겁니다. 준비 완료. 이제 틀을 1시간 동안 냉동실에 둡니다. 틀은 완전히 시원해야 합니다. 이제 틀이 얼었으니 초콜릿을 떠서 틀에 붓고 평평하게 합니다. 초콜릿은 즉시 굳습니다. 벽이 같은 두께가 되도록 가능한 한 고르게 채워요. 남은 초콜릿을 봉기에 되담습니다. 그것을 다시 냉동실에 넣습니다. 자, 틀을 다시 만듭시다. 세 번째 단계, 틀이 이미 매우 무거워서 손으로 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벽을 따라 초콜릿을 붓고 주걱으로 문지르십시오.
이같이 우리는 모든 밀크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킨더에는 흰색도 있습니다. 해보자고요. 코코아 버터, 분유, 설탕, 데돌레시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멜랑즈. 코코아 버터의 전체 측정 컵을 준비해요. 멜랑즈를 켜고 매우 서서히 섞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콩 레시틴의 3분의 1티스푼을 넣으세요. 700g의 설탕을 점차적으로 붓습니다. 자, 분유 측정. 기다려주세요. 분유와 설탕 알갱이가 수축하여 버터를 방해합니다. 정확한 밀도는 2시간 후에 성공적으로 완성됩니다. 수제 화이트 초콜릿을 식품 보온기에 붓습니다. 15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템퍼링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양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걱으로 펴줍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한 틀을 작업하는 동안 다른 한 틀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바꿔주면 됩니다. 초콜릿 달걀 반쪽이 준비되었습니다. 킨더 서프라이즈의 필수 요소인 노란색 캡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리터의 플라스틱 배럴을 구입했습니다. 손잡이의 고정장치를 구부리고 제거합니다. 배럴은 캡슐 모양입니다. 그러나 색상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덮개의 나스를 풀고 칠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페인트통을 흔들고 배럴을 노란색으로 덮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3가지 접근 방식으로 완전히 칠했습니다. 아주 큰 노란색 캡슐이 됐네요. 원본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을 넣을까요? 나는 모든 것을 미리 생각했고 알리크에서 멋진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문했어요. 개봉해서 캡슐에 넣습니다. 전선과 설명서도 마찬가지죠. 끝! 봉인할 수 있어요. 킨더의 반쪽 중 하나에 깜짝 선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틀에서 2번째를 꺼내요. 완벽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번호로 초콜릿 가장자리를 녹이고 그 위에 계란의 절반을 올려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맞지 않았고 매우 큰 간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번째 절반을 꺼냅니다. 칼로 뭐든 고르지 않은 가장자리를 자르고 다시 한번 대봅니다. 조금 더 매끄럽네요. 이 반쪽을 붙이기 위해 연결 부위를 따라 화이트 초콜릿을 발라줘요. 이 킨더는 완료예요. 하지만 알록달록한 포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양식을 놓고 그 위에 호일을 놓고 양면 테이프로 각 층을 붙여요. 다음으로 아크릴 물감, 롤러, 브러쉬 및 연필이 필요합니다. 먼저 빨간색과 흰색 배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가지 색상의 글들을 기입해요. 매우 멋지게 나왔네요. 자, 포장지의 바닥을 바닥에 놓아요. 조심스럽게 킨더를 놓고 호일과 함께 다시 올려줘요. 포장지의 나머지 절반을 위에 놓습니다. 평평하게 연결해줘요. 스테이플러로 고정합니다. 가위로 여분의 호일을 자르고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접습니다. 모든 간격을 칠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이 거대한 킨더 깜짝 선물이 완전히 준비됐어요. 정말 가장 이쁘고 아름답게 됐네요. 이번에는 거의 1대1로 따라했어요. 틀들 초콜릿을 만드는 기계와 재료들을 고려하면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만드는데 무려 5일이 걸렸습니다.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누가 이 거대한 킨더를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낄까요? 물론 아이들이죠. 그래서 금색천으로 씌우고 차에 싣고 엄마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아이들은 매우 행복했어요. 이 킨더 깜짝 선물을 그냥 찢어버렸어요.